네, 안녕하세요. 가키마녀입니다. 현대차 프리미엄 MPV라고 하는 스타리아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게 사진을 한번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좀 얘는 좀 평범하네.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이기도 하고. 이런 차 실내외도 다 공개됐는데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의 새로운 MPV. MPV를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이 멀티퍼포즈 비이클이라고 해서요, 다목적 차량. 그러니까 밴으로도 쓸 수 있고, 사람들이 타는 승합차로도 쓸 수 있고, 상업용으로도 쓰고. 법타렉스? 네, 그런 거죠. 박스 같은 자동차. 이런 걸 MPV라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막 타는 자동차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MPV, 기존의 MPV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MPV로 바뀌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크루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MPV가 아니라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크루저, 장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이번에 디자인 테마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아니, 철학 디자인 테마 그만 좀 해. 정말 인사이드 아웃 뭡니까? 만화라고? 네, 만화죠. 만화인데 뭐냐면 뒤집는 거죠. 안쪽을 바깥으로, 바깥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차는 실내 공간을 외관으로, 외관의 느낌을 실내로 했다는 얘기를 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공간성, 개방감 이런 것들이 외장에서 봐도 저건 굉장히 넓어 보이는 차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든 자동차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유리창이 너무 커서 승객들의 허리까지 보이는 기존 자동차는 나는 밖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안 보게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했던 자동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외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있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외부와 좀 연결된 느낌을 주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현대차가 얘기하는데 현대차가 이 스타리아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을 갖고 있는 외관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개방감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가운데 이게 쭉 뻗으니까 약간 우주선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보캅 같기도 하고 솔저 76 같기도 하고 솔저 76 아니야? 너무 같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테슬라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외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번에 공개된 스타리아 사진은 총 두 종류예요. 이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일단 프리미엄 크루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우주선을 연상시킨다고 했는데 약간 우주선이라기보다는 로봇에 가깝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다프트 펑크? 여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었던 이 일자로 쭉 이어진 DRL 가만 보면 가운데가 살짝 끊겨 있거든요. 아마도 요 가장자리만 켜지기도 하고 가운데가 같이 켜지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전까지는 DRL이 한 줄로 쭉 켜지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셀토스나 뭐 이런 차들도 보면 이 가장자리가 켜졌다가 저녁이 되면 가운데가 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낮인데도 이게 다 켜져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뭐 법적으로 풀리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낮에는 가운데가 안 켜질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헤드램프에 커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헤드램프 커버가 없네요. 그냥 헤드램프가 노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출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카니발도 노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주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헤드램프도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이 상용 밴과 이 프리미엄 크루즈의 헤드램프가 다른데 하나는 4개, 하나는 8개로 이 헤드램프 디자인 자체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하고 고급 모델 이 스타리아 라운지의 디테일이 꽤 많이 차이 납니다. 스타리아 라운지는 입체적인 메쉬 패턴의 그릴을 갖고 있고요. 이 범퍼 전후면의 하단에 가니쉬 그리고 사이드미러, 도어 핸들에도 틴티드 브라스 크롬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크롬은 크롬인데 그냥 막 반짝반짝하는 그냥 은색 크롬이 아니라 그걸 약간 구리색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더 정교하고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풀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8개의 아이스 큐브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향지시 등으로 볼륨감을 더했다고요. 휠이 굉장히 특이해요. 휠이 저는 격자무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패턴이래요. 이게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그냥 격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다이아몬드 수저 입장에서는 이게 다이아몬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흑수저라서 네, 측면부는 저는 이걸 옆에서 보면 그냥 스타렉스구만 이런 느낌인데 현대차 말로는 이 측면부
부가 인사이드 아웃 테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벨트 라인이 가장 낮고 그리고 통창형으로 파노라믹 윈도우를 적용했다고 해요. 파노라믹 선루프는 많이 봤는데 파노라믹 윈도우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넓다는 거지. 개방감, 가시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했더니 한옥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차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차경, 야 너무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탑승객이 차창 밖의 풍경을 실내 공간 요소로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밖이 아니라 실내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전고가 굉장히 높고요, 지상고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래서 승하차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처럼 기존의 스타렉스는 약간 올라타는 느낌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지상고가 굉장히 낮잖아요. 바닥에 깔린 듯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기존에는 프레임 바디 비슷하게 만들어서 높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만 올라가면 되게, 그러면서도 전고는 낮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내에 들어갔을 때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하이리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그런 전고를 갖고 있고 적재 공간도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그 실내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틴팅을 굉장히 진하게 했네요. 보통 보도자료 사진은 이렇게까지 진하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나? 잘 안 보여요. 만약에 틴팅을 안 한 차를 보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일반 모델,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 모두 투톤1로 되어 있는데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은 그릴에서 사용되는 틴티드 브라스 크롬을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 모델은 약간 뭐랄까, 약간 별나사의 헤드 뭐 이런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후면부는요, 간결하고 매끈한 디자인의 수직형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뒷유리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너무 넓어. 이 정도로 넓은 유리는 저는 자동차에 쓰이는 걸 처음 본 것 아닌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통창.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이 유리 중에 대부분은 쓰이지 않아요. 유리를 굉장히 큰 걸 썼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고 실제 뚫려있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뚫려있는 것 중에서도 절반은 의자야. 그 윗부분 요만큼만 실제로 유효한 유리인데 이 전체를 왜 다 유리로 할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리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는 프리미엄 감성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다고 합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해서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를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로 뚜두둑 나눠서, 그래서 깜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퀀설 타입으로 깜빡이가 스르륵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램프 상단에 있던 거 뭔지 너무 궁금했잖아요. 아니 램프가 여기까지고 이 위 램프는 어떻게 할 거냐 했었는데 가니쉬래요. 램프 영상하고 똑같은 가니쉬를 상단에 붙여서 그래서 하이테크한 느낌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멍텅구리 램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실제 램프 아닌데 램프인 것처럼 넣는 거, 그거 우리 옛날부터 많이 봤던 거고 그게 가니쉬라고?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일반 모델은 거기에 램프가 아예 없고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도 나쁘지 않은데요, 거기 램프 가니쉬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외관 전체를 봤을 때 어쨌든 확실히 미래적인 자동차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는 분명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린이집 차로 사용하게 된다면 좀 애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아닌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두 개의 차가 완전히 같은 차인데 여기에 조금만 다르게 조금만 고급감을 더했는데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 그거 조금 뺐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미래적인 자동차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네, 인테리어도 살펴보죠. 인테리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실내가 크루저 라운지라고 해요. 크루저 라운지. 그러니까 바다 항해하는 배의 그 라운지가 이렇게 생겼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를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공조장치 버튼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체형으로 구성이 돼서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위만 디스플레이라는 거, 이왕 할 거면 그냥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리고 컬러 LCD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이테크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좋겠네요. 비용 많이 썼는데. 수납 공간을 여러 곳에 썼다고 하는데요. 클러스터가 있으면 클러스터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다고 하고요. 오버헤드 콘솔 상단,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센터 페이시아 상하단에 또 수납 공간을 적용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차들은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상용으로 사용할 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많이 적용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컵홀더, USB 포트 이런 것들을 다 일체화해서 콘솔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는요, 탑승자들을 위해서 라운지 전용 편의사양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어쨌든 환영합니다. 전용 편의사양은 어떤 게 있냐면요,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당연하지만 7인승에는 척추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현대차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탑재됩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아시죠?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발라당 자빠지는 거. 그리고 9인승 같은 경우는 2열에 180도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링 시트가 들어갑니다. 와, 이건 진짜 칭찬. 드디어 나왔군요. 이게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 이런 차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디어 되는구나. 스위블링 시트를 쓰면 앞사람과 뒷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역주행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긴 한데, 해보시면 그게 그렇게 거부감 가질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워낙에 기차 여행이 굉장히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역주행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시트가 유럽에선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나라에선 조금 거부감 있겠지만 어쨌든 금방 적응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친한데 마주보면 되게 좀 그렇지만, 저 사람하고 친하면 둘이 같이 노는데 훨씬 더 도움되고, 레그룸도 사실 서로 나눠서 쉐어할 수 있고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80도만 도는 게 끝이 아니에요. 180도 도는 거 오케이, 그것뿐이 아니라 90도도 돕니다. 그러니까 카시트를 장착할 때 이 시트를 90도 돌려서 거기다 카시트를 장착하고 다시 90도, 그러면 카시트 장착할 때 얼마나 편리하겠어, 그죠? 네, 상용차 느낌이 물씬 나는 11인승은 시트 구성이 아주 특이합니다. 희한하게 3열 가운데를 두고요, 두 좌석을 넣었네요. 2열도 아니고 4열도 아니고 굳이 3열 가운데를 비운 이유는 뭘까요? 사장님이 3열에 앉아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까지는 중간에 세웠다 눕혔다 하는 이 접이식 의자를 넣었는데요, 이거 사용도 불편하지만 앉았을 때 헤드레스도 없고 3점식 안전벨트도 없어서 이 후방 추돌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의자인데 착좌감까지 최악이었죠. 그래서 이번 스타리아는 접이식 의자를 다 없애고 이렇게 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4열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굳이 비우게 된 걸로 보입니다. 3열에 들어갈 땐 그럼 어떡하느냐? 3열에 갈 때는 2열 시트 한쪽만 앞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요 뒤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카니발 11인승을 보면요, 안전상의 이유로 1열 가운데 좌석을 뺐거든요. 맨 앞 좌석은 좌우 좌석만 있잖아요. 그런데 스타리아는 이 부분 어떻게 안전하게 해결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지금 7인승 시트는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럭셔리해 보입니다. 리클라이닝이나 레그 서포트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갖춰져 있는데 열리는 부분이 없어서 이 파팅이 전혀 없이 하나의 유리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런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 넓은 유리를 투톤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틴팅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스타리아 타시는 분들은 이런 튜닝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넓은 차에 7명만 탄다고 하니까 정말 넉넉한 실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타리아 라운지에는요, 운전석, 조수석, 센터 콘솔, 도어 트림, 여기에 다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되고요, 64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윗부분에 조금 더 화려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들어왔다는 자체가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적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이상엽 전무가 말씀하시기로는 다양한 인승, 다양한 시트, 고급 모델 이런 것들 다 적용해서 스타리아 라운지로 패밀리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도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스펙 및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스타리아는 맞춤형 이동수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MPV 아니라 PBV라고 합니다. Purpose Built Vehicle. 그래서 이동수단으로서 만약에 이런 걸 원하면 이렇게, 저런 걸 원하면 저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꾸밀 수 있도록 실내를 널찍하게 이렇게 뽑아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넓은 공간, 그리고 자유롭게 수정 가능한 그런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애프터마켓에서도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카니발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자가용의 느낌, 이쪽은 확실히 상용의 다양한 퍼포즈를 위한 느낌,
이렇게 완전히 구별짓는 특징적인 자동차가 됐네요. 지금 이건 완전 공개는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따로 개최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대중 앞에 완전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타리아는 일반 모델 그리고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모델은 투어러 9인승, 11인승, 카고 이렇게 세 가지 드림으로 구성되고요. 스타리아 라운지는 7인승, 9인승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3.5리터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판매될 예정이 없다고 하고요. 미국 수출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1리터 디젤이라든지 기존 승용차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엔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스타리아의 사전 계약은 25일 그때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 스타리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냐면 저희 쿠키 영상. 때문에 쿠키 영상. 어떻게 아니 왜 저부터예요?